안녕하세요, 백다마 TV입니다.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이 양면성이라는 게 있죠.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참 괴롭습니다. 주식이랑 부동산 시장 계속 얻어맞고 있고, 대출이자는 계속 오르고 있고, 인플레이션은 안 잡히고, 그런데 월급은 안 오르고, 아무튼 금리 인상 생각하면은 이 유가가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썩 반가운 일은 아니에요. 하지만 재테크적으로 보면 이 금리 인상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죠. 왜냐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, 그래서 요즘 예금과 적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.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. 하지만 이 대출이 올라가는 속도에 대비해서는 이 은행의 예적금 수식금리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 돈 있는 소위 현금 부자들은 돈을 이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. 어디냐? 바로 채권이죠. 최근에 이제 채권에 돈이 몰리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기대 수익률이 올랐기 때문입니다. 최근에 이제 회사채 기준으로 보면 만기가 1년도 채 안 남은 이 회사채들의 만기 수익률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3% 후반에서 어떤 것들은 4%를 넘는 경우도 있었고, 얼마 전에 이제 현대기아차의 이 회사채도 시장에 나온 적이 있는데 한 20분 만에 다 팔렸습니다. 그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면 왜 이렇게 채권에 돈이 몰리느냐? 예적금도 있는데, 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예적금의 금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단기자금에 대한 운용을 고민을 할 때 이 채권 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순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재테크 방법으로 채권에 돈이 몰리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절세 혜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채권 투자의 절세 혜택을 이해를 하려면 이 채권의 기본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,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채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2가지 유형이 있어요. 첫 번째는 이자 소득이죠. 이 이자 소득은 이 채권에 찍힌 표면 이율만큼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의미를 하고, 두 번째는 자본 소득입니다. 이 자본 소득은 이 채권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죠. 그런데 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있어야겠죠. 근데 세법을 살펴보면은 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자 소득을 내야 되지만 이 채권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주식 차익처럼 세금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비과세예요. 이 구조 때문에 이 최근에 채권 투자가 더욱 매력적인 이 재테크 방법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. 그 이유는 이 채권을 발행했던 시기가 한 2, 3년 전에는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 표면이율이 1, 2% 정도로 굉장히 낮았어요. 그런데 최근에 이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, 그로 인해서 이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3% 후반에서 4% 정도까지 오르게 되는 이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채권 투자가 이 세금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변신을 한 거죠.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? 지금 채권에 투자를 하면은 이자 소득으로는 한 1에서 2% 정도밖에 못 얻지만, 나머지는 이 자본 소득을 통해서 2에서 3%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1% 수익에 대해서만 지불하면 되고, 나머지 자본 소득 3%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 비과세 혜택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4% 수익을 나는 얻었지만 세금은 1%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라는 거죠.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? 자,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표면이율이 1%인 이 10,000원짜리 채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런데 이게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10,000원짜리 채권이 9,700원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물론 처음에 10,000원에 산 사람들은 속이 아프겠지만, 그 사람들은 내가 아니니까 일단 생각하지 말고, 나는 이 채권을 지금 9,700원에 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. 그럼 나는 이 채권이 만기가 되면은 얼마를 돌려받는가? 그냥 만기가 1년 남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년 후에 원금 10,000원을 돌려받죠. 그리고 이자 1%까지도 받습니다. 그럼 나는 결과적으로 어때요? 9,700원 투자하고 원금 10,000원을 받았으니까 이 300원의 자본이득을 얻은 거고, 그리고 이자 수익 100원을 더해서 총 400원의 수익을 얻은 거죠. 그래서 물론 수익률 개념으로 따지면 4%가 좀 넘는 수익을 얻게 된 겁니다. 결과적으로.
그런데 좀 전에 제가 이 세금을 어떻게 낸다 그랬죠? 표면이율 1%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100원에 대해서만 15.4%, 그러니까 15원 정도 세금 내면 되는 거고, 자본이득인 이 300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. 온전히 비과세죠.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4% 예금에 투자를 했다. 그러면 어때요? 이 400원 전체에 대해서 이자소득을 냈겠죠. 그러니까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4% 예금과 4% 채권이 있을 때, 물론 이 채권은 만기 수익률 기준입니다. 표면이율은 1% 정도로 가정을 하고, 그러면은 그냥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4% 수익은 동일하지만 이 세금적으로는 이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절세 혜택 측면에서 지금 이 채권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채권 투자의 이자 지급 방식 때문이에요. 바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이표채 채권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지급을 해줍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실제 사례인데, 롯데 호텔에 투자한 어떤 투자자의 경우에는 2,500만 원을 투자하면은 이렇게 거의 분기별로 세금을 약 10만 원, 11만 원, 12만 원 정도씩 받게 되죠. 그럼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받게 되면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가? 이 이자를 받아서 재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대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, 이 또 복리의 효과를 또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이자 받아가지고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고, 혹은 또 뭐 이자 받아서 같은 채권에 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,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기대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의 이 독특한 이자 지급 방식은 굉장히 매력적인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마치 뭐 월세 주는 개념과 거의 똑같으니까요. 하지만 이렇게 최근에 이 채권에 돈이 몰린다라고 해가지고 마냥 수익률이 높은 채권에 달려드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채권 투자를 할 때 고려를 해야 될 거는, 일단 첫 번째는 그 회사 혹은 그 회사에 대한 신용 리스크죠. 그래서 최소한 AA 이상의 회사채 투자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, 그리고 후순위채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만기 수익률이 좀 더 높다라고 해가지고 만기가 긴 채권을 사는 거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아직도 이 금리 인상 기조가 여전히 유효한 스탠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 경우에는 예비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이 기회, 그러니까는 만기 수익률이 현재는 약 4% 정도지만 5%, 6%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, 그 기회를 이제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채권 투자를 알아보신다. 예금도 마찬가지고, 만기가 긴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채권 펀드를 통해서 채권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라면은 이것도 좀 말리고 싶은 게, 왜냐면은 이 채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보유하고 있던 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펀드의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채권을 간접 투자 방식으로 해서 이 펀드를 통해 투자를 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해외 채권 투자인 것 같아요. 해외 채권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게 이제 환율인데, 만약에 해외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6%짜리가 있다. 그럼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죠. 근데 지금 환율 기준으로 1,300원에서 만약에 1,200원으로 떨어진다. 그럼 대략적으로 약 10% 정도 떨어지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아무리 채권 이자 6%를 받아도 결국에는 이 환손실로 그 이상 혹은 거의 그만큼의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은 환율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,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요즘에 돈이 몰리는 재테크 시장이 어디인지, 그리고 이 채권 투자가 왜 인기가 많은지,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